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폐기하라는 움직임이 거센데요. 최근 한국사 책을 발간한 목포대 고석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써오셨던 한국사 속의 한국사 완결편을 내셨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전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사부터 고려까지 조선왕조 500년, 근현대 15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사식으로 서술을 했는데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역사를 읽는 법, 역사에 대한 비평, 이런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책의 부제를 역사 소비 시대의 역사 읽기라고 했는데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보면 수많은 역사물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TV만 보더라도 많은 사극들이 있고 영화도 나오고 또 다양한 대중적인 책들도 나오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어떤 게 역사야? 라고 그 길을 잃기 쉽습니다. 바로 그런 이런 소비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사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역사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사는 낡은 것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낡다고 하지 않고 오래됐다고 합니다. 네. 오래된 것은 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학습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즉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일파 문제를 많이 거론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도 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바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역사 속에서도 존재가 했었나요? 아마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주성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고려 때 거란이 침공해 왔을 때의 그 서희라는 분의 외교적인 담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당시 고려는 다원적인 국제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즉, 그 한반도가 있고, 그 중국 대륙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만주가 있었습니다. 네.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이 서희가 그 담판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제 정세, 즉 만주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을 적절히 잘 활용한 거죠. 네. 그건 국제 정세를 잘 파악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실리거든요. 국가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정권이나 특정 개인의 실리가 아닌 이 국민의 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저희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자. 그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정교과서는 이제 국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정해주는 어떤 하나의 답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 창의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생각들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국정이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우편향된 효도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한다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두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도 만일에 이게 사용된다고 하면 교사들부터 갈등을 할 것이고 받아들이는 학생도 부정을 할 텐데 이건 국가 스스로 공교육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현재 역사 교육은요 어떤 지향점을 두고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공적 기록이라고 하는 건 대개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적 기록인데요. 그리고 그런 공적 기록은 이긴 자가 쓰는 게 상식이죠.
지금 현재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권은 5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럼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역사책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긴 자의 역사서술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현재에 있어서의 진정한 역사의 승리는 누구냐?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국민의 시각에서 역사를 써야 하는 것이지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시각에서 역사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그 하나의 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을 전제로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사 교육,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뭐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균형 있는 역사서술, 역사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좌와 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사 교육, 그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목포대학교 고석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